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여름 휴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분양시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개 단지에서 7천 가구가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만 전국적으로 2만 1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공급은 쏟아지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좀 위축되면서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옥석 가리기 하셔야겠죠. 마구잡이식보다는 현명한 투자의 방향 저희가 제시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어서요. 이 트렌드보다 더 빨리 앞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트렌드 선두주자 부자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02-2077-6355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우리도 좀 트렌드 세터가 되어보자고요. 자, 전화 받기 앞서 미리 접수 주신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봅니다. 초등학생 자녀교육 문제로 송파구 잠실 S아파트로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지 전세로 입주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단지 내 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잠일 아파트, 그 주변에도 초등학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낮춘 급매물 소식도 있어서 매수하는 게 나을지 전세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떻죠? 바로 파리 대책이 나왔어요. 약 한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정부 정책이 과연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파리 대책은 결국은 뭐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론 움직여도 좋지만은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을 제한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네. 자,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짚어보죠. 여기가 잠실 엘스 아파트 약 한 660세대 정도 되고 여기에 아파트, 여기에 아파트, 여기 아파트 합쳐서 약 2만 세대가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잠실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게 됐죠. 앞으로 여기 가락시형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에 또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9,600세대죠. 이게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가 여기에 2008년에 하반기 입주를 했었는데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게 11억대의 형성이 됐다가 한때 9억 5천만 원대까지 밀렸죠. 그랬다가 요 근래 13억 원대, 요건 30평형대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입니다. 13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론 많이 오른 거 아니죠. 그렇지만 최저가에 비해서는 약 한 30% 이상 상승했다. 강남의 재건축 중심이 보통 50에서 70% 상승에 비해서는 적게 오르지 않았느냐. 재건축은 재건축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쪽의 차익에 대한 투자 수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폭은 당연히 크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새 아파트고 기존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을 내가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지금 잠실 엘스 아파트 교육적 측면에서 실거주 중심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가 있어서 정말 단지 내 환경이 최적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학부모들의 상당 부분 인기가 있고 또 길게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매수. 왜? 여기서부터는 뭐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전부 뭐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가 바로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입지에 있어서 그 입지에 탁월하면 상당 부분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자 중기나 내지는 단기로 볼 때는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지금 그렇다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전세가와 뭐다? 매매가의 차이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전세로 들어가서 그 몇 억에 대한 자금을 다른 쪽에 기회비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가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 자체는요, 앞으로 기존에 형성되는 이 아파트가 현재 옆걸음질 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어떻다? 올라갈 수 있는 기현성 상대적으로 좀 적다. 물론 서울 지역에 공급적인 측면들이 파리대 지역에서 빠져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주춤하겠지만은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어떠냐면 공급 절벽이 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켜는 보시되 현재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이것을 지켜보면서 전세로 들어가셔요. 전세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잘 활용하시면은 더 좋은 투자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회비용 잡아보자고요. 전세가, 매매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아직 좀 전화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요. 스피드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화면 나가고 있는데 부천시 역곡역 이편한 세상아파트 전세를 임대 중입니다.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는데 풍선효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하셨어요. 부천시청이랑은 좀 거리가 되지만 규제 광풍 지역에서 벗어나서요.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광풍 지역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분은 지금 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전세를 임대 중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역곡동 주변 지역의 이슈가 과연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역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여기가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이 주변 지역에 여기에 공공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온수역 주변 지역의 개발 이슈를 빼고 실제로 이 주변 지역에 과거에 이 가격대가 상당 부분 탄력을 받았던 것은 이쪽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 있었어요. 뉴타운 지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 후광 효과에 대한 인접 효과에 대한 가치가 크게 높았었는데 현재 이 역곡역 주변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과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바로 역곡 이편한 세상 아파트 약 한 450세대 정도가 되죠. 여기가 2010년 초반에 이렇게 이제 입주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대가 입주 시점의 가격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지금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4억대 후반 정도거든요. 여기 아파트 값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어떤 이슈를 가져가기보다는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오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은 현재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순위 투자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2순위 투자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선순위 지역에서 다만 밀려나 있었던 것뿐이지 그것이 투자 대상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입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대상으로 봐줘야 되고 이 투자 대상은 결국은 미래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가치 상승 지역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상승은 미미해요.
그런데 전세가 상승은 어때요? 전세가 상승은 약 30% 이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가 상승이 높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첫 번째는 뭐다?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요. 즉, 요거는 전세 만기 시에 하셔야 되겠죠. 매도를 하고 그 자금으로 이슈가 있을 만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풍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만료 기간이 조금 남았다. 1년 정도. 그렇다면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전세 만기가 됐을 때 두 가지 방법. 매도를 해서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서 이 인상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있죠. 투자는 바로 오를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라고 그래서 무조건 오르지 않고요. 다세대 주택이라서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라도 안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라도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나눠서. 이렇게 보면서 투자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서 내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가져가줘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정표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서 있으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목표를 바라보고 가면은 그것이 목표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목표 없이 돈 남겠지 하고 투자해서는 그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갈아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상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소액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매도 후 갈아타기. 두 번째, 전세금 더 올려서 다른 쪽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스피드 상담 진행하는 동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시청자님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제가 마곡지구를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요새 빠르게 올라가지고요. 음, 이렇게 올랐는데도 과연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근데 이제 또 시점이 또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마곡지구가 오르다 보니까 그 옆 주변 좀 덜 오른 지역, 중리역이라든가 그 방향을 그쪽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좀 모셔볼게요.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도 이게 임장 활동을 다녀오셨어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성공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바라봐야 되는 거시적인 부동산이든 뭐든지 뭐예요? 거시적인 측면을 보고 그다음에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네. 현재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향후에 그냥 좋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좋을 것이다. 네. 예, 잠시 주춤하지만은 네. 그렇다면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그럼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이 돼줘야 되겠죠? 네, 방향을 모르겠어요. 예, 지금 바라보시는 데가 어디라고요? 증리역 부분에? 네, 금호 아파트하고 벽산 아파트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가능하면 마곡주 가까운 데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가 네. 옆으로 간 것 같아요. 중리역 쪽으로.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약 2000년 바로 밑에 1998년 요때 이제 입주를 했고 네. 어디 또 하나 아파트요? 금호 아파트. 금호 아파트도 1999년 정도 입주했는데 네. 그러면 요런 그 소규모의 아파트인 건 아시죠? 네, 네. 예, 요건 지금 불과 뭐 한 290세대, 200세대 이 정도 규모예요. 네, 네.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몇 네. 평짜리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잠깐 두 개 다 25평 정도 되는데요. 네, 금호는 매매가가 4억 4천 정도 되고요. 네. 벽산은 지금 나와 있는 게 3억 뭐 6천 7천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지금 40% 30% 올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판단 모르세요? 못해서 네, 전화드린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벽산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금호 아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 아파트들이 여기는 이제 1999년에 입주를 했고 여기는 1998년에 입주를 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증리역이라고 하는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여기가 대형 이마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과연 사서 지금 이쪽 마곡역이 바로 옆에 있죠. 마곡지구가 바로 옆에 있어요. 마곡지구가 옆에 있는데 마곡지구를 바라보고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이 안에 또한 마곡지구 안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이 너무 컸고 여기 또한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증리역 주변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 딱 지금 현재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벌써 이미 20년 차 가까이 접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점차 조금 더 지나면은 노후돼서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될 때 여기 지역은 특히요. 뭐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준공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 들리세요? 네, 네. 준공업 지역이라서 단순 주거 지역과는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은 뭐다? 용적률이 매우 중요해요. 용적률이 네. 350% 전후예요. 이미 찾아먹을 만큼 다 찾아먹었는데 이쪽의 용적률은 대체적으로 250% 전후거든요. 네. 그럼 100%의 용적률이 이미 여기선 더 찾아먹었어요. 새로 재건축을 하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반감되겠죠? 네.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면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증리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마곡지구에 붙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이쪽 염창역 주변 지역, 예를 들면은 염창역 주변에서도 이 북쪽은 뭐예요? 강서구죠? 네네. 이 아래쪽엔 어디예요? 양천구예요. 네네. 양천구예요. 그러면 강서구에 양천구가 있는데 이 강서구와 양천구 안에서 이 염창역을 주변으로 놓고 볼 때 여기에 이 북쪽은 준공업 지역에 대한 가치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이 아래쪽 남측은 양천구 지역인데 이 모기이동인데 여기에 나홀로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증리역 쪽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네. 1, 2년 뭐 연차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여기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비교적 싸거든요. 네네. 싸니까 여기는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 건 비싸니까 이건 제외를 하고 이런 주변 지역의 25평대 아파트도 실제로 증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여기는 용적률이 보통 몇 프로? 250% 전후예요. 그래서 여기 또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한번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여기 염창역은 뭐예요? 전철 9호선이 황금 노선이긴 하지만 급행열차가 서는 데가 더 좋거든요. 네네. 그러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꼭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전체를 조금 이쪽 지역은 조금 이제는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류를 좀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조금 지켜보세요. 어느 쪽이 더 추천해 주실 만한 추천 지역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이죠? 네네. 도시기본계획을 보셔야 돼요.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앞으로 서울의 모습이 점차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200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10년 도시기본계획, 2020년, 2030년, 10년마다 나오는 도시기본계획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 나와요. 네네.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한번 보시면 서울에 오래 사셨어요? 네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가? 자,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중에서 어디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가를 보셔요. 그리고 그 낙후된 지역이 결국은 투자처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성수역 쪽도 괜찮을까요? 예? 성수역 부분도 성수역 괜찮을까요? 지역도 물론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많이 올랐어요.
네네. 제가 말하는 건 노후돼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니까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좀 상담 전화를 요청하셔요. 그럼 제가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스피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서요.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나가고 있는데 은퇴 후 2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근처 월세 임대 가능한 매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배드타운이라서 그래도 수요 꾸준히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하하, 성북구 도남동이요. 네. 도남동 지역이 이제 여기가 도남동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이 주변 지역은 사실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배드타운 지역이에요. 이래서 수익, 즉 2억 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 나오는 지역을 찾으면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대전제는 뭐예요? 유동인구가 모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슈가 커질 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다행히 여기에 우이경전철이 다음 달 초면은 아마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신여대역이나 보문역이 더블역세권으로 되죠. 이 신설동역들이 전부 더블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전철이거든요. 여기가 약 한 지금 3분 보통 출퇴근 때는 하고 일반적일 때는 10분 정도의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이제 운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성신여대 쪽은 순수한 대학가고요. 보문역 주변에는 아직 그런 그 상권들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신설역 주변에는 이제 이런 그 업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통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또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모여들어야 되고 그 주변이 개발이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멀리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로요? 멀리로 여기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이 청량리역 주변이 현재 지금 낙후돼 있어요. 서울의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그 20개 중에서도 22곳 중에서도 가장 낙후돼 있는 것이 청량리역과 영등포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서 안정적인 월세를 받아 가신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다? 바로 월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자한 그 보유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남동 주변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청량리역 주변을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미래가치 5년, 10년 뒤를 내다본다고 하면은 바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저는 정의를 좀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셔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이 경전철 신설 호재도 있고요. 위치는 어디라고요? 청량리역 인근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세미나 일정 알려드릴게요. 양판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선점하자라는 주제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2077-635 꼭 전화 먼저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